이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의 네. 여부를 초점을 맞춘 그런 기사가 많던데요. 네. 경제 공동체 누구와 누구를 묶는 얘기입니까? 일단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을 때는 직접 뇌물죄 아니면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면 뇌물죄로 의율 하면 되는데 만약에 공직자가 아니라 제3자가 받게 했다라고 한다면 제3자 뇌물죄가 됩니다. 가령 사위를 통해서 받는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입증 책임에서 그러니까 입증해야 되는 요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당연히 제3자 뇌물죄가 입증하기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면 되는데 제3자 뇌물죄는 거기에 더해서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사위가 월급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로 의율하겠다라는 것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왜 사위가 받은 것이 직접 뇌물죄가 되냐라고 이제 의아하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때 나오는 법리가 바로 경제 공동체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3자가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공직자와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사위가 받았지만 그것이 공직자인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처럼 의율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직접 뇌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 문다혜 씨의 그 딸 부부와의 어떤 그 생활 그 관계가 경제적으로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의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공동체 관계 이 부분을 검찰이 아마 입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서는 예전에 그 화천대유 50억 클럽 다 기억하실 텐데 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받았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아들이 받은 것은 결혼을 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직접 뇌물을 볼 수 없다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 문다혜 씨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제공동체를 인정할 여지는 없게 되는데 그래서 그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것이 아니라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생활비를 부담해주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경제공동체가 금융계좌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은 독립생계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부분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는지가 이제 드러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 씨의 아마 계좌를 그동안 이제 살펴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다혜 씨 부부가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했는지 또는 경제 공동체였는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에 말이죠. 은행 계좌를 통해서 매달 정액을 꼬박꼬박 받았으면 지원을 받았다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우리 보따리 5천만 원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현금으로 이제 전달이 됐다면 그분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현금 같은 경우에 앞서 이제 보자기에 싼 현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전달된 건 아닌 것 같고 제3자를 통해 또 입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입금이 계좌이체. 됐고 그 입금도 땡땡땡 김정숙 이런 이름으로 입금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좌 추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적을 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일 것 같고 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2018년 초까지는 그 서모 씨, 그 사위였던 서모 씨가 게임 회사에서 근무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럼 부부가 아예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사위가 어느 정도 독립생계를 유지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또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그런 시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걸 1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 최순실 씨 개명 전에 말이죠. 그걸 경제 공동체로 인정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자, 최 국장님 이번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딸한테 준 돈이 네. 응? 이게 경제공동체, 경제적 지원 관계로서 준 거냐 네.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지원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원했을 때는 경제공동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담이 됐든지 어땠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업을 시켜준 거잖아요. 네. 그 사위를 네. 취업을 시켜주고 이제 돈을 안 준 거죠. 네. 그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게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지금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있는데 말씀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업을 시켜줬다 이런 부분이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인 거죠. 다투고 확정된 있지만 부분이- 검찰 수사 결과로는 뭐 거의 취업시켜준 부분이 거의 명확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네, 거죠. 그 부분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네, 그게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이 됐고 네. 7월에 취업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불과 4개월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가성 있는 것 아니냐. 네. 검찰이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시켜주고 나서 이제 경제적 지원을 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다시 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금은 같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전체적인 관계를 보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한테 지원을 했다가 취업시키고 나서는 이제 지원을 끊었고 그 후에는 또 지원을 하고 있으면 네. 적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딸은 경제적 공동체 관계였다. 이런 게 입증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네. 경제적 공동체가 입증되는 순간 피의자 문재인의 그 뇌물죄가 되는 거죠. 뇌물죄가 되는 만약에 것이다. 경제적 공동체가 무너지면 네.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요거만 확인되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네. 그걸 가르는 게 경제적 공동체 여부입니다. 성재준 의원님, 이제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6번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6번째 이렇게 소환 조사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6번째는 앞선 대통령들을 다 카운트한 겁니까? 그러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을 다 포함해가지고 네. 6번째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과연 소환 조사에 응할까 이거를 저희가 좀 또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사실은 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입장을 봤을 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 또 이제 친문 쪽에 계시는 의원들이 나와서 가지고 지금 검찰 조사에 대해서 또 이제 항의성 이런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데 네. 그런 것들은 진짜 자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장모가 구속까지 됐습니다. 네. 법정 구속까지도 됐었고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떤 외압을 끼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최소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에 대해서 지적했던 분들만큼은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까지도 구속이 됐었는데 사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최소한의 어떤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경제 공동체가 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독립생계가 인정이 됐던 건 아닙니다. 네. 글자 그대로 이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독립생계가 인정이 된 것인데 네.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일단 적시가 돼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일단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걸 본다면 네. 사실 계좌 같은 부분은 이미 검찰이 다 수사를 끝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혐의가 다 입증이 됐다라고 법원 또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차원에서 경제 공동체로 인정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좀 첨부를 합니다.